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또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제 금통위도 있었고, 금리 결정, 동결 결정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CPI 지수 확인을 해야 됐죠. 다행히 또 CPI가 시장에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반등세를 좀 나타내줬습니다. 이런 빅 이슈들, TSMC 어제 실적도 나왔고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나니까 이번 주에 우리 시장도 견조하게 흘러갔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이런 쉬어감이 휴식이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돼요. 그동안 또 많이 연초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조선, 해운 이런 종목들은 오늘 쉴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쉬고 있고 반면에 이 유리기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외에 그동안 좀 쉬었던 업종 그리고 이슈가 있는 그런 개별 업종이나 테마들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후에 오늘 시장 좀 강력한 테마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네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안과 밖으로 정책 테마 관련 이런 부분 저희가 또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 시장에 왔는데 오늘 좀 파이팅 해볼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유별나게 또 이슈나 보도, 언론 보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적인 섹터나 업종들이 좀 많거든요. 하나씩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그전보다는 뭔가 대형 그리고 주도 업종 이런 테마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일단은 원전 좋은 소식이 있었죠. 결국에 웨스팅하우스와 화해를 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요. 전선과 전력 설비, 그동안도 계속 좋았습니다. AI의 수요, 그리고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꾸준하게 힘을 주고 있던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 주가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게 한 번 더 우리가 수혜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세하게 잠시 후에 내용은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빗썸이 이렇게 또 키워드로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데 간밤에 코인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유독 이제 어제 오후였습니다. 업비트가 영업 정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사 수혜를 보는 그런 빗썸, 제2의 2위 거래소 빗썸이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빗썸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외에 2차 전지, 게임이나 엔터주도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는 오늘 좀 쉬어가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여전히 셉니다. 삼성전자는 쉬어가는데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양자 컴퓨터 역시 좀 쉬어가고 있고요. 방산,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나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취임하고 나서 저런 업종, 이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오늘은 쉬어가지만 다음 주가 또 중요한 변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떨어지는데 간밤에 애플이 4%나 넘게 갑작스럽게 좀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장중에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장 마치고 나서는 중국 쪽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지금 좋지가 않다.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판매 순위가 아이폰이 3위까지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부진한 거 아닌가? 애플이 뭔가 앞으로 추가적인 경쟁력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AI 인텔리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것이 판매에 뭔가 큰 부스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애플의 움직임 함께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원전주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원전 이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씩 실타래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전이 한국전력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협력 합의를 했다.
결국에는 화해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새벽에 들려왔습니다. 자, 2년 넘게 지적재산권 분쟁 계속 이야기가 있었죠. 체코 원전 수주할 때도 자꾸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본인들의 이 APR 1400, 이 원전, 우리의 원전 기술을 본인 것들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전 협력 체결을 했죠. 여기에다가 한국수력원자라고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이 업체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화해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원전 산업엔 특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장관도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에너지 장관도 한국과 미국의 이 원전 협력으로 이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 사업을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약간 걱정스러웠던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이거 최종 계약 3월 임박하고 있는데 기한이 3월 정도까지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월하게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원전 수주를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또 좋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 나오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전 기전이 단연 돋보이죠.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상한가 풀린 그런 모습이고요. 전기가 공급되는 모든 곳에 이제 쓰이는 필수 설비라고 할 수 있는 배수 전반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은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1%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5,480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산업도 역시 18% 넘는 급등세 12,000원 현재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업체와 투자 그리고 협력 그런 부분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G2파워 같은 경우에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걸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현재 11% 넘는 상승 8,600원 보이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선두 SMR 기업들과 협력하는 소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 가까운 오름세.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시설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기업이거든요. 3.8% 상승하면서 2,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놀라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한 5시쯤이었나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업비트 영업정지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금융당국에서 그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업비트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할 것이다. 한다. 이런 결정이 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고객 확인 제도 KYC를 위반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금융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보도가 나오고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업비트가 거래가 갑자기 정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심리도 좀 작용을 하더라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다 매도하고 인출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 기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거래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 행위를 중단시킬 거다. 이것을 못하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런 영업 활동을 6개월 정도 못하게 할 것이다, 제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좀 안도감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러다 보니까 업비트에 대한 조금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다음 2차, 2위 거래소, 3위 거래소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오늘 그러면서 빗썸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좀 반박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제재 내용이 확정된 바가 아직 없다라고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어제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 21일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재안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뭔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빗썸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이 조사를 한 것이 업비트만 조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코인 거래소들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업비트가 진짜 이런 영업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되면 빗썸도 제재받게 되고 코인원도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세워야 할지 뭐 업비트가 제재받는다고 해서 당장 빗썸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관련된 주가가 업비트의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빗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빗썸 관련주 모아둔 거고요. T사이언티픽은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7.17% 보유를 하고 있고 T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위지트 지분을 한 30% 넘게 가지고 있어서요. 현재 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 관계사로도 잘 알려진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또 거래가 재개가 됐어요. 오늘 11% 넘는 급등세 현재 시간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도 빗썸 관련주인데 예전에 빗썸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의 방식은 아니었고 펀드 형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현재 0.6%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력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 아까 싱크풀을 통해서 보셨죠. 오늘 유난히 강했고 검색량도 굉장히 많은 업종 테마입니다. 자, LS 일렉트릭이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자, 또 하나의 언론 보도. 오늘은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자, 이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이죠. xAI의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였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는데 LS 일렉트릭 쪽에서 오늘 공시를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내용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주가는 이 언론 보도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가 연결되어 있고 일론 머스크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요즘 최고의 핫 인물이고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사 xAI에 배전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작년에 이미 xAI 측에서 우리나라 LS 일렉트릭을 실사해서 내용도 논의를 했고 이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되면 배전반을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너무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러니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LS 그룹주들이 많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xAI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도 배전반 납품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을 고루 분배할 수 있는 이런 배전반, 전력기기가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전력기기 쪽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관련된 중국 전력기기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트릭,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자, 일론 머스크가 묻은 LS 일렉트릭은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1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쪽에서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늘 전망이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전력기기 이런 부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에코에너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21%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코멘트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마린 솔루션도 오늘 12% 이상 급등을 하네요. 우리나라 전력 설비 전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S는 7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도 6%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AI 관련해가지고 그런 투자가 늘 가능성이 있으면서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러면서 LS 관련주도 덩달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함께 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대원전선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간이죠. 오늘도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답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도 좋고요. 파트너님과 함께 그러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의견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급격하게 반등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소매 판매가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의 이제 중국 판매량이 조금 이제 감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반등했던 이제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뭐 기술주들을 좀 짓눌렀던 미국 국채 금리는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1월 20날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취임식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관망격 성격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오늘과 같이 조금 이렇게 눌리는 날, 좀 눌리는 종목들이 만약에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눌림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서 또 단기적인 수익을 또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이제 순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순매수력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다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 포지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외국인의 재매수 여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눌림목 자리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눌림목 구간의 저점 매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을 유튜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 계신데 2,600은 언제 가냐?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언제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2,600이 가려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좀 다 드러나야 돼요. 우선 다음 주는 돼야 되는군요.
적어도 네. 2월 정도는 좀 2월이요? 네, 왜냐면 이제 다 세고. 네. 취임한다고 바로 막 정책을 다 이렇게 막 공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기조가 드러나는 시기가 한 2월, 3월 정도가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거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지수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가려면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트럼프 2기 집권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반도체 주들을 좀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만 거치게 된다면 현재 이 반도체 섹터 쪽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고 만약에 이제 2,600선을 이제 달성한다 치면은 적어도 한 올 상반기 안에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저항 라인들이 있어요. 2,536선이 일단 근접 저항인데 이번에 한번 부딪혀갖고 살짝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리를 만약에 다음 주에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주 안에 2,579선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2,600선이 그렇게 먼 구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짧은 구간이고 상승 포지션만 잡힌다면 뭐 1, 2주 안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금방 정책적인 불확실성만 거치면 금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 날 취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텐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뒤에 시장은 조금 더 방향성 확실히 잡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최근 우리 시장 흐름 보더라도 지난주 좀 강한 상승 초에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시초가보다 종가 자체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셨던 게 원전일 것 같아요. 네. 네, 한수원의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원전주 잘 가는데 이제 봐야 될까?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전력기자재 쪽하고 이제 원전 쪽하고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여러분들이 좀 한데 묶어서 이제 보시는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도래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온 게 한국수력원자력과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절차를 이제 종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제 국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거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오늘 한번 탁 튀었다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며칠간 또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오늘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한번 살짝 건드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단순히 이런 이제 원자력이나 전력기자재 이쪽 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원자력 관련 섹터가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이 있죠. SMR. 이제 이것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공약 패키지 아젠다 47을 통해서 이제 밝힌 측면이 있는데 일단 SMR의 이제 인허가 절차를 감소하고 그 SMR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이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MR 등 이제 새로운 원자로를 이제 승인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줄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도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이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물론 또 전력기자재 쪽도 같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빠르게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을 이제 키우려고 언급을 하고 이제 공약 패키지로 넣은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제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저렴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전력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전력 발전 단가를 이제 공개한 것이 있는데 이 대형 원전이 킬로와트 시당 72원, 그리고 유연탄이 143원, 태양광이 131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 발전 단가 72원에 6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대형 원전보다 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형 모듈 원전 쪽에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올해 내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목으로는 뭐 이제 금양 그린 파워가 일단 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던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금양 그린 파워를 여러분들이 한번 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름부터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저항 라인 21,400원에 오늘 살짝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하지 마시고 내일 시초가를 조금 보고 접근하시는데 만약에 시초가가 다시 21,400원 위로 떠서 시작하는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추격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2만 원 이하대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그 체코 IPO 자회사 추진하잖아요. 네. 그것도 모멘텀을 굉장히 좋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매우 긍정적이죠. 주가에 반영이 될 만큼의 좀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네. IPO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또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네. 측면으로서 상당히 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이제 미국 회사에 네.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 측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를 만약에 건설하게 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호재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접근을 해보실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하고 지금 접목이 되는 한마디로 이제 미국 이 소형 모듈 원전 기업에 투자했던 이제 기업들이 다들 보면 건설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다양한 건설 회사들, 뭐 이제 DLENC라는 회사가 X에너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뭐 이제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양한 이제 이런 건설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다가 오늘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는 종목이 한전산업이 조금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따라잡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급격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좀 오늘을 기점으로 좀 튀어 올랐으니까 눌렸을 때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11,300원에서 대략 한 1,000원 정도 텀을 두고 1,40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가신다면 재차 상승이 나올 때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한신기계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신기계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서 눌렸을 때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나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종가 수준을 만약에 오늘 이제 장 마감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내일 추가 상승세가 4,200원이나 4,19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의 이 강세 흐름이 잘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4,19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고 솔직히 이제 추격 매수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만약에 좀 잘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3,3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또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또 관련 이슈가 나온다면 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맞다. 우진은 하나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진 같은 핫픽입니까? 네, 우진 같은 네, 우진 같은 종목은 네. 왜냐하면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이 관련 이제 기자재가 납품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배자본 총계는 1,761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490억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평가된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만약에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진을 노려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정말 많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꼽아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또 시청자님들께서 우리 시장이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가니까 궁금하신 게 많으신 듯해요. 그래서 유리기판 탑픽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아, 네. 네. 유리기판은 제가 네. 원래 그 초창기에는 이제 필옵틱스를 좀 많이 밀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필옵틱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 오늘도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지만 뭐 아직까지 조금 뭐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발로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밀었던 게 이제 YC캠 이제 동도금 처리해 주는 업체이죠. 그래서 이 YC캠도 제가 이제 후발로 이제 밀었는데 이제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강하네요. 그렇죠. 네.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시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내일 시초가만 조금 떠서 시작한다면 그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YC캠 한번 노려보시고 뭐 아직까지 뭐 시세를 조금 주지 않는 종목 중에 뭐 노리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야스라는 종목을 또 이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 앱솔리스의 장비도 납품을 완료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시세가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살짝 2% 정도 뜨면서 이제 나 갈 거야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만약에 노리시는 분이 있다면 야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3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고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 답변 지속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를 꼽아 주셨는데 뭐 반도체 하면 정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네, 주목하시는 이유 뭐 몇 가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제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이 첨단 반도체 관련 이제 수출 통제 규정을 15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이제 화가 나서 이번에 이제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서 이 중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준수하여 이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중국이 좀 이제 반박을 했던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조금 내려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다소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주춤하고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거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대로 손 놓기보다는 눌렸을 때라도 꼭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이 PSK 홀딩스라고 이 종목이 오늘도 한 9%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장중에 또 이제 장중에 이제 VI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이제 정해드린 58,0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충분히 취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PSK 홀딩스 이제 이전에 반도체 소켓을 만들고 있는 이제 ISC라는 회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74,000원, 2차 목표가 이제 81,000원 부근을 찍고 지금 다소 조금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시세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좀 만약에 조금 눌리게 된다면 71,000원 구간부터 67,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만 잘만 평단을 구성해 놓는다면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다시 82,000원을 돌파하는 시세를 또 취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ISC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죠. 여기까지 하는데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 그에 맞춰서 시세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줬고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또 강했었습니다. 보안 관련된 이야기인데 역시나 미국 영향 좀 받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요즘은 뭐 거의 이제 미국의 관련 영향이 아니면 주가가 좀 잘 안 움직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미국 관련 이슈를 좀 챙겨봐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측면이 있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부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이제 일련의 조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일단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이버 보안 논의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또 소식까지 들리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더욱더 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니터 랩 같은 종목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이제 요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지난 이제 1월 6일 날부터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지금 2차 상승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월봉상 이제 막 단기적으로 하나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모니터렉 같은 경우에도 4,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서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창출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오늘 이제 K사인이라는 종목도 조금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초는 떠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음봉이 눌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도 눌리면 9,130원 이하로 대략 한 8,6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이 구간에서 한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으로 조금 더 뽑아주려고 지금 시세가 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국면 단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또 이제 한싹이라는 종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난 1월 6일부터 올라가서 2차 상승력까지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제 양봉의 중간 가격 5,870원 이하로 모아가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센즈랩이라는 종목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즈랩. 그래서 이 센즈랩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어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8,44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속적으로 미국 뉴스와 함께 팔로우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궁금한데 종목명 말씀하셨을까요? 네, 우진입니다. 네. 아, 우진인가요? 왜냐면 네. 이 원자력 관련 이슈가 쉽게 이렇게 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불확실성이 거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코 수주 관련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3월에 일단 입찰이 결정이 나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월 달까지 이 원자력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있는 이제 원자력 개측기를 만들고 있는 이 우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쭉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인 목표가 이제 7,700원 정도 자리인데 시세가 조금 이제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뭐 8,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우진 이야기해 주셨고요. 원전 이슈 쉽게 사그라들 이슈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꺼낼 유력한 카드로 보편 관세가 꼽힙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도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자국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국내 수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이런 쪽 비중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그쪽에 타격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대놓고 우리는 일일 품목에 따라 할 거다라고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뒤에서는 자발적인 협상들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취임 때 100만 달러의 어떤 기여금을 내면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어떤 손짓에 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도 거론됩니다.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조금 타격이 있을 텐데 그동안 미국에 투자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조금 더 예외 조항을 어떤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 대외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업종이라든지 투자할 만한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중국 쪽의 시장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는 강보합권 수준 한 0.2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3% 가까이 하락세.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는 1% 넘게 큰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의 상승을 조금 소화하면서 쉬어가네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진 않고 있는데 예측치, 예상치는 한 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작년에 연간 이 중국의 GDP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중국 쪽의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요것 따라서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다음 주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중국 쪽의 시장 상황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어쨌든 새해에 좀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시장 분위기가 약간씩 좀 풀어지고 있으니까 네. 실타래가 풀어지고 있으니까 새 시장에서 올해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업종 그중에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네. 삼성 이야기도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즘 좋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해서 올해 어느 정도의 괜찮은 수익 가능하다고 보세요? 로봇 관련 섹터가 지금 순환매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만에 좀 네. 돌아온 지금 그쵸. 사이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로봇 관련 이슈는 틈틈이 들어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특히나 저출산율이 너무나 심각한 그쵸. 상황이라 거의 네. 0.6년대까지 네. 한번 떨어졌다 왔잖아요. 그런데 삼성 쪽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를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2030년도경에 반도체 무인 공정을 자동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만큼 그쵸. 삼성 쪽에서도 관심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던 분야이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로보택시 사이드캡을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그쵸, 로봇인 예. 옵티머스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공개를 했죠. 공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기술이 좀 더 정교화돼서 이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끓는 물에 계란까지 깨서 넣는 수준까지도 그만큼 이제 잊고 있나요, 기술이 이제? 네, 네.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앞으로 머지 않은 시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가정부 그쵸. 로봇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경호를 했었던 현대차에서 또 인수를 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다이내믹스, 경우에도 로봇계가 한번 그쵸, 크게 그쵸. 부각이 네. 되기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상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린 것은 이제 12월 30일경에 삼성전자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쵸. 이제 콜옵션을 콜옵션 행사했죠. 행사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의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못 잡아서 아쉽다 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왜- 그렇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앵커 브리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안 샀지? 당연히 삼성이 콜옵션 행사할 건데 나 다 알고 있는 시나리오였는데 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못 샀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도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싶으니까 현금을 또 쥐고 계신 분들도 이거 일단은 이슈가 나오면 들어가야지 그쵸, 그쵸. 라고서 기다리는 그 사이에 이렇게 이슈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점상으로 그냥 그쵸.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잡을 시기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관련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게 네. 2023년도 딱 상반기경에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을 인수를 하고 네. 거기에다가 콜옵션을 남겨놓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지는 늘 열어둔 그쵸.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나 예상 가능했죠. 네, 거기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도 현금성 자산 자체가 100조 정도 가량 또 들고 있기 때문에 M&A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꾸준히 그쵸. 제기가 되어 늘 왔었거든요. 기다렸죠. 예.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YC도 있을 거고요. 에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삼성 쪽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지분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지분율이 10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런 한 상황이었거든요. 14 정도였나요? 그 네.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콜옵션까지 행사를 함으로써 약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 3,500억 정도 투자를 가량 했죠. 그렇게 이제 투입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향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사명 변경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쵸. 그렇게 네. 된다면은 사실 프리미엄까지 더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대감 때문에 지금 콜옵션 행사하고 나서 주가가 여직 지금 조정을 주지 않는 이유가 이 사명 변경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살아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 분야가 협동 로봇과 이제 휴머노이드를 네. 중점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도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 LG전자나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로보틱스를 네, 출범을 하나 로보틱스를 했거든요. 출범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IPO까지 또 가게 될 그런 가능성도 여지도 지금 그러게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이제 기업들이 지금 피규어 AI 쪽에도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I와 로봇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지금 이런 로봇 산업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네. 점 계속해서 올해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하면서 지분 점점 늘려가고 있고, 뭐 LG도 그렇고 SK도 뭐 두산 로보틱스도 뭐 상장돼 있는 것처럼 대기업들도 로봇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그게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네. 뭐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너무나 낮으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데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연구 R&D를 하고 있는 게 또 역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로봇 관련해서 되게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외의 분석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번에
이 코스모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결국에는 코스모스라는 것이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어쨌든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해외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런 로봇 네네.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지금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그렇죠. 중이지 않나라고 그래야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상용화에 있어서도 우리 국내 지금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로봇 상용화 지수를 가리키는 로봇 밀도에서도 지금 세계 1위고요. 그래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와 또 비슷한 또 어떻게 보면 환경을 또 가지고 있는 국가가 또 싱가포르라고 볼 수가 예, 있거든요.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다음으로 또 이렇게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나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적으로 사실 고부가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선점을 하게 된다면은 저출산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레인보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종목을 이제 하나씩 더 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진짜 삼성 로보틱스로 네. 이제 간판이 바뀌는 건지 네. 이게 가장 궁금하고, 그러면 지금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쨌든 콜옵션 하면서 지분 점점 지금 한 35%까지 늘렸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콜옵션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50% 넘어가 60%까지 가는데,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모멘텀, 콜옵션 한 번 더 행사해서 실제로 이제 삼성 계열사 자회사가 된다. 그러면 더 갈 수 있을까? 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궁금증, 네네. 호기심이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업의 재무 상태만 봤을 때는 적자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쵸. 진짜 말 그대로 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을 지금 업고서 그쵸. 주가 부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 쪽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일단은 기업 결합이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지금 뭐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면은 그쵸. 한 달 내에 이제 독과점 관련해서 여부 이런 건 없겠죠. 네네 네. 관련해서 그런 결과값이 나온다고 하니까 보통 이런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또 기대감이 그쵸. 크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길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업의 앞에 이렇게 삼성 내지는 앞에 뭐 LG 붙거나 현대 붙거나 하면은 그런 이제 그쵸. 브랜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올라가죠. 네, 가치도 올라가고 또 그거를 이제 또 점유를 하는 그런 이제 산업 내에서도 점유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트렌드는 아니다. 그런 추세는 아니다라고서 약간은 좀 선을 긋긴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편입돼서 삼성 쪽에선 그럼 뭘 하겠습니까? 해외의 글로벌 또 기업들을 상대로 이 로봇들을 또 판매를 그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레인보우라는 이름을 사명을 달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 아무래도 그 신뢰도가 더 그쵸. 커질 수밖에 검증된 없기 브랜드니까.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조금 빅픽처를 그려보자면 나중에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 바뀌게 사명이 되고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지금도 시가총액이 약 5조 살짝 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이미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몇 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냐면요. 5위예요. 네, 5위예요. 여기서 보통 이제 시가총액 1, 2위까지 올라간 기업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한 번 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로 시가총액이 더 커지게 되면서 더 이제 많은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스피 코스피로 시장으로 이전 상장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가 저의 그런 시나리오인데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그렇네요. 아직까지 향후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은 전 생각 못했네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현재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끝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단 또 매물대가 열려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감 가져가 볼 만한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 로보틱스로 간판을 바꾸고 해외 속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근데 코스닥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코스피 쪽으로 이사 가지 않을까까지 한번 저희 생각. 어쨌든 코스피 간다고 하면 또 한번 모멘텀 받을 네. 테니까요. 자, 그러면 삼성 로보틱스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어쨌든 상장되어 있어 또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어쨌든 상장되고 나서 한번 많은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은 네. 좀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작년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뭐 두산 밥캣이랑 네, 또 흡수합병 흡수합병 관련된 에너빌리티 이슈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게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상단이 막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체코 원전, 네, 원전 이제 이야기 관련해서 나오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쵸. 이미 전고점 구간 때까지 주가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네. 하나 그룹주들이 방산 잡았죠, 조선 잡았죠, 거기에다가 가상 자산까지 이슈가 네, 다 그쵸. 들어오게 다 되면서 엮였죠. 이 하나 그룹주와 관련된 ETF 상품도 지금 연초까지 20%가 넘는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두산 쪽도 사실 신사업에 지금 계속 목을 매는 중이기 때문에 원전, 로봇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그쵸.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제일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본다면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1위 사업자이긴 그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든지 항상 대장을 그쵸, 또 1등을 잡아야지. 따라가야죠. 네, 대장을 잡아야지 주가 상승세가 나왔을 때 더 큰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 국내 또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또 높은 그런 상황에다가 요즘에는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F&B와 같은 그런 식음료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뭐 커피 바리스타 로봇들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의료 시장에서도 로봇이 굉장히 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협동 로봇 중에서도 이 의료용, 수술용 로봇 시장 역시도 앞으로 성장세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가 재작년부터 이런 이제 관련 협동 시장 사업에 뛰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작년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중앙대병원과 이제 실증을 한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암세포 표적 로봇까지도 개발을 하면서 의료 로봇에 지금 또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역시 저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적자가 있는 기업이긴 네, 하지만 그쵸. 앞으로 향후 이런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도 저는 상당히 유효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지금 움직임 봤을 때도 네. 지금 1월 기점으로 해서 이런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자 추세가 지금 또 반전되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여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바닥권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좀 투자용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저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어쨌든 뭐 삼성, 두산, 뭐 LG도 그렇고 한화도 말씀해주셨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로봇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실적은 뭐 찍히지 않지만 어쨌든 고평가된 걸 이제 그 실적으로 만회하면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이 신사업, 이 새로운 사업 분야의 기업들의 패턴이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로봇주 중에 탑픽 하나 골라볼게요. 어떤 종목 요즘에 좋게 보세요? 일단은 또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지금 삼성 쪽에서 네.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콜옵션을 행사를 함으로써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국내 이제 대기업 중에서 이런 이제 중소형 상장사에 이미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좀 많이 선호들 하시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쪽에서 지분을 네. 가지고 있어서 부각이 됐었는데 로보티즈가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이제 주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또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웨어러블 관련주 엔젤 로보틱스를 엔젤 로보틱스요? 제가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술력이 그 장애인들 상대로 한 그런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는 단연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래요?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제 사이버그 올림픽이라고 그 로봇 기술로 장애를 극복하자라는 취지의 그런 국제 대회에서 상을 지금 3번째나 재패를 오, 했습니다. 네네. 초반에는 한 동메달 땄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 이제 금메달 따기 시작하더니 계속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네. 참여하는 이제 국가만 하더라도 26개 국가였고 또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71개 팀이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 웨어러블 로봇이요, 그러니까 하반신 그런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네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웨어러블 옷을, 그러니까 그 로봇을 착용을 하려면 타인이 도와줘야 했습니다. 뭐 무겁거나 불편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아이언맨처럼 알아서 그 웨어러블 딱 로봇이 착용이 되는 바로 거예요? 앞에까지 걸어와서요. 그냥 그대로 전면으로 입으면 되는. 착용이 자동으로 되는 네네. 거군요. 거기에다가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네네. 아무래도 웨어러블 로봇이니까 거추장스러울 수 그쵸, 있어서 네.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속도 역시도 일반인들 속도와 오. 일반 사람 속도와 비슷하게 걷는 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충분히 이제 향후 이런 이제 웨어러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상장 당시에도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증시 많이 좋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77,000원대까지 한번 주가가 치솟았다가 조정이 한 2만 원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2만 원대이긴 그러게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뒤에 대기업 쪽에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엔젤 로보틱스 저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잡아주세요. 될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추세가 수렴 이평선 구간 한번 기술적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면은 추세상으로 이제 강력한 상승으로 잡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평선이 5일선, 20일선, 60일선 순으로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정고점 구간대만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이 지금 로봇 관련 지금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때 충분히 돌파 가능성까지도 저는 네.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3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 33,000원 구간대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만 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33,000원 목표가 잡아가시고요.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25,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를 주셨어요. 기술력을 포함 플러스해서 어쨌든 LG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또 유망한 로봇 기업이니까 3만 원 돌파가 일단 중요하겠네요. 지난 9월 달에 3만 원 돌파 시도하고 다시 좀 내려왔는데 네.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3만 원 돌파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3만 3천 원까지 일단 저희가 눈높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TV 인사이트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로봇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우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러운 TSMC 대박 실적, 원자력 관련주 대부활의 신호탄, 미쳐버린 피팅주와 불타오르는 불닭볶음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군요. 자, 일단 갭상승으로 돌려 세워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유지를 하고 끝났기 때문에 마이너스였어도 뭐 아주 안타깝진 않았죠. 갭상승을 한 번에 메꿔버렸다면은 정말 하루아침으로
그 상승이 끝나버려서 아쉬웠을 텐데 일단은 그 전날 하락분을 돌려 세우고 끝났기 때문에 이 지금 어제의 음봉은 그 갭 상승을 유지하는 음봉이라 희망을 갖게 하는 음봉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21선에 맞고 떨어졌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은 지켜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위로 올려 세웠고요. 갭 상승 부분은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까지 기록을 했죠. 자,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아무래도 그 TSMC의 실적, 이 그 반도체주의 그 실적과 이 기세를 올렸다. 그래서 일단 갭 상승 부분을 얘도 마찬가지로 침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서 끝났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독일 닥스는 상당히 좋네요. 독일 닥스는 또 신고가를 갔거든요. 장중에 2675.08, 1월 16일 날 최고가를 세웠죠.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로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이 일단 유럽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가장 좋아 보이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북유럽, 노르웨이나 뭐 동남아시아는 보지 않았거든요. 북유럽이나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혼자 독립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의 세계의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노르웨이 증시라던가 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증시 보시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직접 투자를 굳이 하진 않고 연관성이 크게 있진 않기 때문에 보진 않는 건데, 네, 뭐 독일보다 훨씬 더 좋은 증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열어보진 않았다는 거. 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작게 나오는 일단 21선 위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얘는 한 단계 내려와서 올라가려다 보니까 지금 세기가 약한 모습이죠. 브라질보다. 뒤로 가겠습니다. 또 연초에도 아직도 브라질, 인도 신흥 증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상해 심천 일단 플러스는 나와 있네요. 자, 일단 한 단계 올라갔지만 아쉬운 거는 이미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저점이 고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항상 지지권이었는데 지지 라인을 깨니까 저항 라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얘기를 드렸다시피 어제의 적이 오늘의 원군이 되는 거고 오늘의 원군이 어제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심천도 마찬가지죠. 심천도 여기 이 라인이 항상 지지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깨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려고 하니까 저항으로 바뀌어 있죠. 여기가 이 라인이. 그래서 항상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거예요. 지지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면 그게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저항권이라고 생각했던 걸 뚫어버리면 그게 지지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지지와 저항 돌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가 좀 아쉽네요. 그 4만을 돌파하고 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갭 상승을 이틀 만에 메꿔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 갭이 나온 것이죠. 갭 상승을 상쇄하는 하락 갭이 나와서 이렇게 아일랜드처럼 붕 떠버리게 되는 거죠. 봉의 이 군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아쉽네요. 121선까지 깨버렸네요. 38,000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러면 다시 또 이제 저점 테스트를 지지 라인이 일단 여기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또 지지 라인이 또 붕괴되면 저항이 되니까 저런 자리는 항상 지지 라인 돌파,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파괴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도 반등했지만 TSMC의 대박 실적과 TSMC 주가만큼은 대만 각권의 종합지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TSMC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차트는 상당히 좋거든요. 위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갔죠. 이거는 지금 TSMC 빼고 나머지 애들이 이게 죽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정말 하드 캐리를 해주고 있는데도 종합 평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TSMC 홀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다행히 갭 상승 부분을 침해하지 않았네요. 자, 뭐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도 잘 버티고 있죠. 예,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2025년도 들어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5일선이 꺾인 게 완전 보이죠.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보이죠. 완전히 21선이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500원 선은 조금 멀어졌고
다시 뭐 살아나서 1,500원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1,500원 설이 나오는 것들이 잦아들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오히려 1,450원 이 깨지는 것을 지금 봐야 할 지금 상황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버리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도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좀 조정을 했는데 아직 뭐 꺾이는 모습은 안 보였고, 네, 굉장히 두바이유랑 지금 두바이 현물은 또 2.30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두바이유 급등했고, 브렌트유 지금 0.74 정도 마이너스고, WTI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여기서 좀 더 땡겨줘서 원달러 환율이 붕괴되면서 코스피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딱 흐름이었는데 거기서 또 브레이크를 걸어버렸네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 수급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치고 나갔으면은 대만 니케이보다 이제 2025년도는 확실히 선을 잡을 수 있었는데 또 아쉽네요. 자, 외국인 1,40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 590억 팔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게 딱 그 타이밍에 가야 되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 타이밍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6,240억 아주 좋게 샀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연결돼서 샀으면 지금 아까 위로 슈팅하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아쉽네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 차트는 폭락하고 코스피 차트는 급등하는 그 데칼코마니의 흐름이 저거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으면 됐는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네요. 지금. 그렇죠? 아쉽죠?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아주 많이 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사기 시작한다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 TSMC가 거의 뭐 굉장히 지금 돋보이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1위 애플이 4% 빠졌는데 지금 TSMC는 여기 사실 미국 종목도 아니잖아요. 미국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어서 ADR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건데 아메리칸 약딱 증서 4% 가까이 올라서 20위권 안에 독보적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죠. 지금 뭐 여기에 ADR로 상장되어 있지만 대만 기업이라서 보통 3시에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변동성이 3시에 TSMC 실적 발표가 대만은 우리나라랑 시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후 3시 정도에 우리 시장 막바지에 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영향을 3시에 또 미치는 하나의 또 저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날 미국 시장이 우리 장 초반에 영향을 미치고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중국 시장 개장하면 조금 더 중국 관련주가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TSMC 실적 나올 때는 그 오후 3시 정도 그때 또 한 번 우리나라의 반도체주가 1, 2위니까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것들. 미국, 중국, 대만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대별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쿄입니다. 도쿄는 이제 오늘 다 마이너스인데 도쿄 아까 보셨죠? 아쉽죠? 다 뚫어놓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리크루트 홀딩스는 아니군요. 키엔스, 그렇죠? 요거는 저기 ETF에 이런 것들은 ETF로 빼야 돼. SPDR이랑 토픽스 이런 거 ETF거든요. ETF가 끼어 있고 이 지금 종목 중에 오르는 건 키엔스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괴물 기업.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 대만에 있는 거랑 ADR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약간 다르죠, 약간. 오히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DR이 지금 조금 더 좋아요. 그렇죠? 얘는 21선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갭상승이 나오고 얘는 지금 20에서 밑에서 시작해서 갭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약해요. 그렇죠? 21선에 딱 붙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은 지금 이 고점까지 올라가 있죠. 이 대만 증시로 따지면 1160 대만 달러 요 정도까지 간 흐름이에요. 미국은. 그렇죠? 같은 기업인데 어떤 시장에 따라서 지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대만 증시보다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가 더 좋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랑 오량액을 놔뒀죠. 상해 1위 귀주모테주고 심천에서 고량주 1위 종목은 오량액입니다. 똑같죠? 차트가 똑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배경이 설명을 드렸지만 MZ세대를 노리려다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조차도 지금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통 가치를 지키려고 몸을 움츠르기 시작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닝더스다이랑 비아디. 요거는 이제 둘 다 심천 종목이죠. 지금 닝더스다이랑 비아디는 자동차도 만들고 이 2차 전지도 하죠. 이 CATL과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지금 시장을 완전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CATL하고 비아디의 차트도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뭐 샤오미도 이제 전기차를 만들지만 이 비아디랑 CATL이
이 전 세계의 2차 전지 전기차 밸류체인을 완전히 꽉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이게 아쉽죠. 도요타 자동차 여기서 지금 다 뚫어놓고 여기 다시 내려가 버리는 박스권으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아, 좀 기세가 아쉽죠. 그냥 올라간 다음에 바로 그냥 직전 급파를 해버리는 모습이고요. 자, 미쓰비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혼다랑 미쓰비시, 그 르노까지 엮여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혼다랑 미쓰비시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일본도 지금 도요타 자동차 말고는 지금 중국 자동차들 아까 비아디 같은 거 있잖아요. 비아디 전기차를 비롯하여 저가 공세에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그 헤게모니가 다 깨졌어요. 일본 자동차가 안정적이고 가성비가 좋다. 이게 안 먹혀요 지금. 가성비가 너무 좋은 중국 차들이 부서져도 자꾸 나와버리니까. 도요타야 워낙에 지금 1등의 지위를 아직도 내세우고 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서 똑같습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자동차주들이 올라갔던 걸 다 내뱉으면서 지금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TSMC,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TSMC랑 ASE 테크놀로지죠. 이거 똑같죠? TSMC가 이제 파운드리로 생산만 해주는 것이고 이제 후공정은 AS 테크놀로지가 패키징도 포장도 하고 검사도 하죠. AS 테크놀로지가 이 패키징 후공정 분야 1위, 세계 1위고요. TSMC가 다 파운드리 세계 1위죠. 결국에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를 TSMC가 이끌어주니까 뭐 전공정, 후공정 그 밸류체인을 전부 다 세계 1위로 올려놓는. 왜냐하면 당연히 TSMC가 다 밀어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다른 기업이 이쁘다고 해도 자기랑 국가 똑같은 기업 밀어주지 누가 남의 나라를 밀어주겠어요. 대만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밸류체인을 전부 다 세계 1위로 올려놨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저 구도를 깨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지금. 자, 일본에서 지금 특징주는 세븐앤드아이 홀딩스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 편의점주죠. 정말 아쉽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 1위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의 차트입니다. 신저가에 신저가. 코로나 때보다 더 저가예요. 지금 세븐앤드아이 홀딩스 주가 보세요. 이거 월봉이거든요. 일봉이 아니라. 신고가죠. 2024년 11월 달에 역사상 신고가 같잖아요. 편의점 주식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세븐앤드아이 홀딩스 이 지금 요즘에 알고리즘 많이 떠서 보는데 최신 거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추성원 아저씨 거. 근데 그 추성원 아저씨라고 거기서 하는데 여기 세븐일레븐에서 이 양말을 파는데 이게 세븐일레븐 이 색깔이잖아요. 이걸 기무라 타쿠야가 신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자기도 하나 샀다고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거 말고도 뭐 디저트 소개해준다고 디저트 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세븐일레븐이 있어도 미니스톱이 있어도 로손이 있어도 거기에 일본에서 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는 막 슬러리까지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되게 좋다. 스무디까지 팔더라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에 다양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력 설비가 지금 4.50% 오르고 있습니다. 서전기전, 한전산업, LS, 에코에너지. 원자력 발전, 스마트 그리드, 전선. 자, 지금 전부 전력 설비나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것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서전기전이 거의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전기전이 원래 그 배전함 이게 원래 좀 마이너라고 이게 우리가 전력 설비하면은 중요한 게 막 구리선이나 이런 걸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배전함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플라스틱 함으로 그냥 보호하는 역할이어서 서전기전이 조금 저평가 받았거든요. 야, 그거 함 만드는 거 누가 못하냐고 플라스틱 통.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에코 부하 개폐기 여기도 허니컴형 개폐기. 근데 이 개폐기가 여기 차단기랑은 다르. 차단기는 뭐죠? 차단기는 아예 전기가 끊겨버리는 건데 개폐라는 거는 여는 개랑 닫는 폐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차단기는 아예 끊어버리는 건데 개폐기는 상황에 따라서 연결했다가 끊었다 연결했다가 끊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개폐기에 지금 에코자가 붙었잖아요. 이게 왜 에코자가 붙었냐면은 지금 밑에 이 타이틀에 안 나오는데 에코 개폐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에코가 붙었냐면은 저 개폐를 할 때 보통 지금 6불화 인산황이 나오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한 가스를 쓰는데 저거를 이제 ESG 경영이다 뭐다 해가지고 에코라고 해서 그 불순물이 거의 안 나오는 가스를 쓴 개폐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개폐기 시장에서 지금 그 굉장히 저기를 창출하고 있다. 슈팅스타를 창출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 3월 달은 3분기는 매출액이 49.4%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이 39.2% 증가했고 당기 순손실이 37.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조금 영업단에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지금 서전기전이 원자력 관련주에 전력 설비 관련주까지 다 엮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 지금 10월 달에 고점이 있죠. 10월 달에 6,000원짜리 고점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원자력 모멘텀이 지금 얘기가 거기까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랑 미국이 무슨 코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랑도 그 싸움도 이제 뭐 일단락 될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만약에 정말로 이게 이어져서 체코 원전 수주가 마무리되는 우리가 조금 웨스팅하우스에 뭘 떼주더라도 마무리되는 얘기가 나온다 하고 나오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시장의 수급이 미리 움직인다면 지금 오늘 1등주로 움직이고 있는 서전기전이 이 지금 6,000원을 돌파하고 더 위로 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전기전도 옛날에 무슨 함을 만든다고 해서 저평가 받던 것보다는 이런 새로운 아이템에 점수를 많이 주면서 그 저평가 구간이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대신에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가 늘어나는 거 저거를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삼양식품은 안 보여드렸는데 제목에 있었죠. 삼양식품 또 신고가를 가는데 지금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면서 삼양식품을 사시는 분들은 이건 뭐 주덕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까지 벌어요. 정말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흘리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다. 네, 대담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호실적 전망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SAMG 엔터입니다. 저희 마켓나우와 학교행 콜라보한 영상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많이 좀 친숙한 캐릭터가 나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아실 것 같고 우리나라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인데요.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는요. 최재원 SAMG 엔터 부대표를 모시고 오늘 기업 현황 들어보고 앞으로 여러분도 이런 섹터에 투자 전략 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영상으로 이미 살짝 보여드렸는데 네네. 아마 많은 분들 좀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부대표님 나오신 만큼 SAMG 엔터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원래 이름은 삼지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지금 이제 SAMG라는 엔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2000년에 설립이 돼서 상당히 다양한 작품을 많이 만든 1세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고요.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뿐만 아니라 완구를 제조하고 또 유통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인 플랫폼도 소유하고 있고 또 공간 사업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소스 멀티유지를 본격적으로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있는 IP를 기반으로 한 엔터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이제 캐치 티니핑 아이들 많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위시캣, 또 미니 특공대 이런 부분이 주요 I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부분이 4분기 후실적 낼 수 있나요? 네, 이런 네. 부분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기사도 났습니다. 좀 네. 긍정적인 전망들이 실리더라고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직접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먼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상장 이후에 좀 많은 부침들이 좀 있었습니다.
회사가 좀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공모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신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예. 생각보다 잘 진행이 안 된 섹터들도 있었고 또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회사 실적이 이제 주주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안 나온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이제 초부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강도의 빅베스를 진행하면서 채화 재고도 많이 정리하고 또 부진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오기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제 4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4분기가 저희 같은 이제 키즈 쪽 엔터 섹터에서는 가장 성수기입니다. 이게 계절성이 그래요? 굉장히 강한 4분기에? 섹터고요. 예, 네네. 예.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아, 저희 티니핑 같은 경우는 연말에 워낙 뭐 물건이 없어서 네. 판매를 못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쏟아졌을 정도로 굉장히 품귀 현상을 벌일 정도로 IP 인기도가 좋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저희가 뭐 턴어라운드 하는 기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그 적자를 정리한 그런 부분, 사업 부분, 그러니까 네. 뭐 게임이나 패션 이런 부분을 정리했다고 들었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이유는 계절적인 성수기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국내 애니메이션 IP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분기 매출 실적이 이제 좋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또 살펴봐야 되는데 IP 가치가 상승하고 그리고 비용 효율화 이런 부분 때문에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좀 예상이 되는데 가장 유효한 건 캐치 티니팡의 캐릭터의 힘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요 대담을 준비하려고 증권사의 코멘트를 좀 들어보니까 네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 3세에서 9세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순위 1등이 티니핑이다. 그리고 4등이 뽀로로거든요. 네. 다음 5등이 하츄핑. 하츄핑, 네. 하츄핑. 근데 이제 이게 영화로도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흥행을 했고 네, 네. 그 이야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희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가장 큰 기폭제는 바로 영화 흥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래 저희 그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희 TV 애니메이션 중심의 저희 IP가 이제 4세에서 한 7세 정도가 코어 타겟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극장판을 여름에 개봉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영화 퀄리티도 올렸고 영화를 같이 보신 이제 부모님들께서 예. 이거는 애들 영화가 아니라 성인들이 봐도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다 이런 멘트들을 하시면서 예. 티니핑의 IP의 인기가 단순하게 아동을 넘어서 티네이저, 2030, 부모 세대까지 지금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캐릭터로 지금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순히 극장을 개봉해서 저희가 박스오피스 매출도 4분기에 인식을 했지만 브랜드 IP 자체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IP의 가치가 실적으로 또 연결되는 시점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올해부터. 1분기, 예, 예. 2분기, 3분기. 그래서 본격적인 호 실적은 올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타겟 연령층이 더 확대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대 이상의 팬덤이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된 건데, 네. 예, 그러면은 그 사업 관련해서도 매출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건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좀 시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왕구 시장 규모는 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건 없지만 업계에서는 한 1, 2조 원 정도라고 그렇게 추산들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성인들, 티네이저까지 포함된 이런 굿즈 시장, 뭐 키덜트 시장은 한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거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단지 왕구에 국한된 캐릭터가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굿즈와 키덜트까지 포함한 전 국민적인 캐릭터로 지금 IP 자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왕구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굿즈 제품까지 올해 또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또 성과로 또 이어질 전망들이고요. 예. 그 보니까 주요한 포인트는 키즈 IP에서 이제 캐릭터 IP로 도약하는데 맞습니다.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미국과 일본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워낙 이쪽은 애니메이션 강국입니다. 기대 효과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앞으로도 예.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IP들이 한국
에서도 인기가 많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하고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 보니 일본과 미국에 있는 메이저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나 지금 캐치 티니핑이 애니메이션의 종주국인 일본에 진출을 해서 지금 시즌 2를 방영을 하고 있고요. 서서히 현지의 매니아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왕구도 일본에 지금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북미에서도 또 저희 IP에 관심이 많은 메이저 회사들이 많아져서 지금 유의미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 또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완구 말씀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완구 그 판매 채널이 네. 확대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얘기를 맞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왕구만 판매했을 때는 네네. 주로 이제 유통이 좀 간단하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뭐 마트에 가시면 거기 이제 왕구 코너에서 주로 저희가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 있는 재래 왕구사 정도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굿즈나 키덜트로 확대되면서 유통망이 되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온라인이요? 네. 예. 온라인 판매량, 저희 자사모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수익률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한 잘 아시는 그런 키덜트 샵, 뭐 팬시 샵, 굿즈 샵, 뭐 저가 판매 중심이긴 하나 약간 뭐 다이소 같은 류의 그런 시장에서도 저희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유통을 하려고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통 채널이 너무 다변화되고 있고 타겟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구간은 아마 올해가 되게 그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극장판의 흥행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완구 MD의 네. 그 매출로 이어졌다라는 네.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은 또 잘 기획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그 트랜스포머 유통사에 제안 요청이 왔다고. 네네네. 예, 그 기업이 또 막강한가요?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예. 미국의 메이저 그런 왕구회사나 유통사들이 저희 IP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티니핑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뭐 미니틱 공대, 뭐 메탈 카드봇, 뭐 위시캣, 그러니까 시장에선 지금 워낙 티니핑이나 하추핑이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만 네. 보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다양한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티니핑도 좋은데 이 IP도 너무 좋다. 요거를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제안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에 있는 회사들, 뭐 유럽에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랑 유의미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글로벌 큰 시장이 있는 글로벌 국가와의 유의미한 딜 결과들을 좀 시장에 들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SAMG 엔터는 제가 찾아봤을 때 완구가 그 매출의 한 80%를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맞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 근데 네. 보통 이제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IP를 빌려주는 건데 네, 네. 예, 완구 대비 좀 고마질이라는 얘기를 또 들어서요. 네, 그런 네, 사업이 네, 네. 예. 그러니까 왕구 사업 같은 경우는 예, 예. 저희가 이제 직접 하고 있는데 이제 매출 볼륨을 키우고 자체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요. 저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라이센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키즈 섹터에 한정돼 있을 경우에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관돼 있는 업체들의 규모가 규모 자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키즈 섹터에서는 라이센싱 매출이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IP 인기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거대 브랜드사들이나 유통사들이 저희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기획하고 유통하고 네.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계약들을 저희가 많이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라이센싱 매출은 처음에 받는 MG는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없고요. 그 회사들이 실제로 제품을 출시해서 이제 그게 유통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올해부터는 좀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캐릭터 IP 시장의 도약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조 원 추산이 되는데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 16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즈 IP 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IP 시장이 한 10분의 1 수준인데 그래서 캐릭터 IP 시장으로 이렇게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 예, 그 캐릭터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좀 배경 설명으로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부대표님 앞서서 쭉 우리 IP는 이게 있습니다 하고 캐릭터들 또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다른 IP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예. 그 이제 너무 티니핑이 이제 조명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희가 또 공들여서 만든 다른 IP들이 좀 홀대받는 한국에서는 근데 미니특공대도 유명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일례로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로봇 IP라고 해서 예. 메탈카드봇이라는 그러니까 미니특공대보다는 조금 위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로봇 IP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런칭한 지 1년 만에 중국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1등, 예. 네, 전체 OTT에서 12월 달에 1등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 예, 예. 국내에서도 지금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빠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본인들이 왕구를 예. 사고 싶어서 애들한테 이제 왕구를 사주는 예. 그런 매니아층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IP도 지금 글로벌 진출이 되게 청신호가 켜졌고요. 또한 저희가 티니핑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티니핑보다 조금 더 연령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위시캣이라는 고양이를 소재로 한 새로운 캐릭터 수집물을 런칭해서 지금 이제 방영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이 IP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에서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고양이라는 소재가 누가 봐도 이게 뭐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안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티니핑은 조금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위시캣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자마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타겟이 넓은 IP여서 예. 글로벌한 성과는 향후에 위시캣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영유아층이나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다 예, 좋아할 수 있도록 또 파스텔 톤 예, 네,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활용하신 것 같고 어쨌든 위시캣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진출의 청신호가 켜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실적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라이센싱 매출 변화 그 부분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네, 이게 뭐 예, 말해주시죠. 브랜드명을 제가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공개할 수는 없어서 예. 그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뭐 글로벌 브랜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IP와의 콜라보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그런 것들이 전에는 단순하게 저희가 그 라이센싱을 캐릭터를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은 좀 한 단계 진일보해서 상대방 IP와 저희 IP가 같이 모여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서 라이센싱 매출을 아예 극대화하는 형태의 네. 좀 진일보된 형태의 라이센싱 사업들이 올해 예.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물들은 아마 2분기부터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유명 커피 회사, 햄버거 회사, 패션 브랜드, 네. 예, 그리고 이제 식음료 기업 네. 이런 부분과 콜라보를 한다. 네네. 요 뭐 정도. 더 큰 회사들도 있는데 아직은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예. 네네. 예, 어찌됐건 이제 올해 대형 파트너들사와 그 협업도 진행할 거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 라이센스 협업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더 나아가서 사업 자체를 협업하는 굉장히 심도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는 소식도 접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 말씀드린 거 연장성산인데요. 그 이제 저희가 타겟층이 이제 티네이저와 2030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타겟을 공략하고 싶은 기업들이 또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좀 약간 그런 MZ 세대나 티네이저를 공략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들의 어떤 그런 민감성이나 트렌디함을 큰 기업들이 좀 받아들이고 변화하기에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 IP를 약간 미끼, 무기로 활용해서 되게 새로운 형태의 공동 사업들이 올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좀 뭐 과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시장에 공개해드리긴 어렵지만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한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공동 양사의 IP가 합쳐진 형태의 공동 올해 콘텐츠와 2분기요? 빠르면 2분기? 빠르면 예, 2분기, 예, 예. 3분기에 어떤 아. IP를 보유한 기업들 간에 굉장히 유의미한 콜라보레이션 콘텐츠와 콜라보레이션 프로덕트가 동시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회사가 좀 굉장히 머리를
머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상황인데 네. 좋은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최선을 예. 다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SAMG 뭐 4분기에 뭔가 실적도 예전과 다르게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네.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이제 계획의 일환인데 네, 네. 전반적으로 한번 쭉 말씀해 주시죠. 그래야지 저희가 또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단지 4분기만 반짝 네. 뭐 성수기라서 흑자를 내고 뭐 1분기, 2분기 때 또 이렇게 꼬꾸라지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올해 1분기와 2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전사적으로 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에만 국한해서 IP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 회사나 뭐 이동통신사와 같이 네. 실사 드라마 같은 형태인데 저희가 잘하는 굿즈나 MD 사업을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컨텐츠 사업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제 네. 이런 결과물들은 올해가 아니고 뭐 내년, 내후년에 장기적으로 나오겠지만 굉장히 그 컨텐츠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수출도 더 잘 돼야지 우리의 문화 강국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봤을 때 캐릭터 힘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SAMG 엔터의 그 IP들도 인기를 받았지만 향후 지금 머리가 네.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는데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또 잘 결실을 맺어서 미래 IP 이런 부분도 대박이 탁 터지면 네. 그게 또 SAMG 또 엔터 주주들이나 또 우리 K 콘텐츠를 빛내는 그런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저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또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최재원 SAMG 엔터 부대표와 함께 대담한 대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지표 중 하나인 미국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지표인데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내 소매업체들의 총 매출액을 측정한 경제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백화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판매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해 최종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 거죠. 이 지표는 매달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발표되며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와 별개로 소매 판매 지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비자 지출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의 변화는 주식시장과 기업 매출, 심지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 소비 지출과 소매 판매 지수를 비교하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거죠.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감소한다면 소비가 줄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는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또한 소매 판매 지수는 글로벌 경기 전망을 파악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1위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높아지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교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고 제조업 경기도 활발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에 무척 민감한데요.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미국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작은 단서가 되는 이 지표를 잘 활용하면 투자와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하나그룹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트럼프 수혜와 꽉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룹 계열사들이요,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 투자 삼국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가 좀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 부각받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된 그런 이슈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오션은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수혜를 전방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워낙 이제 고선가 그런 비중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실적 성장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룹 전반사,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잖아요. 그 수혜를 톡톡히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에서는 하나 엔진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 굉장히 4분기 실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7천억 원 이상 수주를 했거든요. 뜨거운 실적 올 한해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 실적을 견인하는 건 폴란드 물량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무기 체계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긍정적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 시스템이나 그리고 하나 오션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오션 잘하고 하나 시스템 잘하다 보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몸값, 가치가 또 상승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하나투자증권 있는데요. 업비트 약간 시끌시끌하긴 해도 어쨌든 코인으로 또 엮이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요.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들이 사실상 하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수를 잘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승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와 그리고 삼성의 빅딜이 있었던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4년 말쯤이었는데 재계에서 엄청나게 이게 들썩이는 화제였어요. 하나가 2조 원을 들여서 삼성의 방산 그리고 정유화학 부분의 계열사 4개를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대로 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 테크인이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그리고 삼성 텔레스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사명이 변경돼서 인수를 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조의 4개의 계열사를 샀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기업만 해도 시총이 18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사 또 영업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시스템도 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 방위 기술 이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뼈대는 삼성이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그런 뼈대 아래 하나그룹이 지금 열심히 그 기업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조선으로 가면은 하나오션은 그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으로 불렸죠. 근데 이게 이제 2023년에 인수가 됐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반세기 동안 대우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걸 떼고 하나로 이제 오면서 하나오션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선박용 저속 엔진의 세계 2위 기업이 HSD 엔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하나 엔진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하나그룹에 이제 인수가 됐다라는 흐름까지 말씀드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미국 프루덴셜 그룹에서 프루덴셜 그 투자증권을 매각했거든요. 그거를 인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하나 것은 아니었는데 인수를 잘해서 키웠다라는 점 이게 공통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매년 그 한강, 여의도 한강 거기 공원 가보면 이 불꽃 축제 하잖아요. 근데 이거 주최하는 기업이 하나입니다. 한화는 그 약자가 있어요. 한국화약.
화학 제조 업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년의 역사를 지금 키워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000년부터 이 불꽃 축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하나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시죠.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룹이 지금 방산, 뭐 조선, 우주, 항공, 금융 섹터 이런 부분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 앞으로도 이어질까 궁금증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또 트럼프 수혜와 꽉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느낌적 느낌 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그룹 그 명성을 잘 쌓아가기를 응원해야겠죠. 자,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 중국에서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분기엔 5.4%가 나왔고 작년 연간으로 따지면 5.0% 성장을 이뤘어요. 이 부양책 이런 것들로 겨우겨우 목표치에는 도달한 그런 GDP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국 시장, 홍콩 시장 가공보합권으로 전환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금요일에 시장의 분위기, 중국 쪽의 시장도 잘 살펴보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